네, 기대수 일기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에 사실은 좀 해보고 싶었던 게 많기도 하고, 저번에 그, S2랑 이제 호메오몰픽한 공간들 찾는 거 한번 이제 쭉 했었는데, 그거 필요한 것들 좀 정리를 해서 공유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걸 계속 미루고 있다가, 이번에 다는 아니지만 조금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 생각보다 하면서 이게 좀 lem마들 이런 것들도 증명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일단 좀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일단 이번 영상 거 먼저 한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맨 처음에 느낀 거는 그 디스커넥티드의 좀 정의가 살짝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좀 영상에서 이제 그 동치 명제들을 막 이것저것 그때그때 막 이제 쓰시는 게 좀 이제 이때는 이 정의를 채택했다가 뭐 다른 거 할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채택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먼저 그것부터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대수 영상을 기준으로는 요게 이제 정의로 채택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subspace 토폴로지가 있을 때 이제 Y의 이제 separation AB가 있을 때 그, 잠깐만요. 어, separation이라는 거의 정의 자체를 여기 1에서 4번부터 요 정의로 이제 채택을 하는데 합집합해서 Y가 돼야 돼. 근데 이것도 조금 애매한 게 이제 사실은 기대수 영상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합집합 안에 Y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거랑 이제 그 디스조인트 해야 되고 그리고 둘 다 공집합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요 파트가 이제 그 기대수 영상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결국에는 이제 리밋 포인트가 이제 요 두 개를 지금 리밋 포인트라고 했을 때 요거 이제 리밋 포인트와 이제 그 세퍼레이션 시키는 이 B랑의 이제 교집합이 없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B의 리밋 포인트와 이제 A의 교집합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결국에는 요 4번 조건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결국에는 요거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이제 클로저를 취했을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집합이 돼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갔었는데 어, 이제 원크리스 책에서는 좀 다르게 정의를 하고 실제로 교수님께서도 중간중간에 그 이제 증명을 하실 때 오히려 요 정의를 좀 더 많이 채택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원크리스 책에서는 어떻게 이제 그 디스커넥티드를 이제 정의를 했나라는 거를 이제 살펴봤더니 먼저 이제 디스커넥티드 되어 있다라고 하려면 이제 오픈셋의 원소 그쵸 그러니까 이제 오픈셋의 원소 두 개가 이제 필요한데 이제 여기 U랑 V라는 이제 오픈셋이 있고 이제 그것들이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이제 X가 이제 이렇게 그 X라는 셋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정의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둘 다 공집합이 되면 안 되고 사실 좀 직관적으로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두 개를 이제 합집합해서 전체 집합이 돼야 되고 세 번째가 디스조인트 해야 된다. 요 세 가지를 이제 그 디스커넥티드의 그 정의로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만약에 그러한 이제 오픈셋 두 개가 없다면 이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 라는 정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제 동치인 명제가 이제 만약에 X라는 게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려면 어떤 거랑 동치냐면 이제 그 어떤 non 트리비얼한 클로스된 오픈셋이 없다라는 이거랑 동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 공집합이랑 X는 클로스된 오픈이라는 게 그 위상의 정의 자체에서 일단은 X랑 공집합은 무조건 그 토폴로지의 원소로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되니까 오픈셋이 돼야 되니까 그 사실 이 정의 자체를 보면 당연히 그럼 이제 그 얘네 둘이는 오픈셋에 포함되기 때문에 얘네 둘이 컴플리멘트 취해준 거는 서로가 돼가지고 클로스된 오픈셋이 된다라는 게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트리비얼한 클로스된 오픈셋이잖아요. 근데 어 이제 커넥티드 되어 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렇게 그
트리비얼한 클로스 앤 오픈 셋 말고 이제 뭐 넌 트리비얼한 애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제 X라는 집합에 이렇게 프로퍼 सब셋이 있는데 얘가 이제 클로스 앤 오픈이다라고 되는 그러한 이제 오픈셋이 없다라는 게 이제 커넥티드의 정의랑 동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증명으로는 이제 먼저 요방량을 보이려고 하는데 책에서는 대우명제를 통해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방량에 대한 이제 대우명제니까 사실은 둘 다 부정해주고 요방량을 보이는 게 결국에는 요방량이랑 똑같다라는 이제 방식으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이 방향을 보일 건데 대우명제니까 얘를 부정해준 걸 출발해서 얘가 부정해준 걸로 출발하면 되니까. 그래서 넌 트리비안 클로스된 오픈셋이 있다고 했을 때 X가 이제 디스커넥티드 된다라는 거를 이제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 그래서 이제 A라는 넌 트리비안 클로스된 오픈셋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넌 트리비얼한 클로스드 오픈 셋이니까 A는 이제 X도 아니고 공집합도 아니고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두 개는 각각 클로스된 오픈이랬으니까 그래서 얘도 오픈이고 얘는 클로스인데 얘가 동시에 얘가 클로스되니까 얘도 그럼 오픈이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A랑 A 컴플리멘트가 둘 다 이제 위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 A랑 A 컴플리멘트의 교집합은 당연히 없거든. 그래서 디스조인트하게 되고 얘 두 개를 합집합해주면 X가 되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는 둘 다 이제 A랑 A 컴플리멘트 둘 다 공집합이 아니라고 애시당초 출발할 때 이제 가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요 A랑 A 컴플리멘트가 이제 X를 이제 분리하는 요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게 돼서 그래서 만약에 넌 트리비얼 클로스된 오픈셋이 있으면 걔랑 그 친구의 컴플리멘트가 전체 집합을 분리하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요방량을 보일 건데 요방량을 보인다는 거는 얘를 부정하고 여기를 출발해서 얘를 부정한 결과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부정해주면 X가 디스커넥티드라고 하고 그러면 이 가정에 의해서 이제 여기 아까 요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오픈셋 두 개가 존재해서 이렇게 이제 만족하게 된다라는 걸로 출발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U랑 V는 당연히 이제 X가 아니다라는 게 되죠. 왜냐하면 요 조건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거 뭐야 그리고 이제 공집합이 아니고 둘 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요게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디스조인트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X가 돼버리면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 공집합이 돼야 될 건데. 근데 애시당초 출발할 때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 조건에 이제 만족하지 못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는 둘 다 X가 아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잠깐만요. 네. 그리고 이제 요 두 개 지금 그가 디스조인트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의 컴플리멘트 자체가 요 V가 돼서 그러면 동시에 이제 컴플리멘트가 오픈이니까 그 얘는 클로스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U라는 친구가 결국에는 넌 트리비얼한 클로스드 오픈 셋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방향 보이는데 대우명도 통해서 보였으니까 이거 디스커넥티드고 넌 트리비얼한 클로스드 오픈셋의 정체가 뭐였냐면 결국에는 그거를 이제 분리하게 되는 U랑 V가 결국엔 넌 트리비얼한 클로스드 오픈셋이구나 이렇게 출발을 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랑 요거를 둘 다 사용해서 요 이제 렘마를 증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게 결국에는 그 기대수 영상에서 채택한 정의 버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사실은 요게 요렇게 돼야 되긴 하고 그렇긴 한데 뭐 하여튼 그래서 거의 똑같은 것 같아서 요 버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 채택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AB가 이제 Y의 분리이다라는 정의를 한다는 거는 사실 이 A랑 B가 요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이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 상에서 요거를 만족한다라는 걸로 이제 증명을 하고 반대로 요게 이제 만족한다고 했을 때 이제 요렇게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AB가 분리가 된다라는 걸 보이는 건 결국에는 요 세 가지를 보이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요 세 가지 조건을 보이면 된다라는 걸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주어졌을 때 먼저 여기서 1에서부터 4번까지가 이제 만족을 하냐라는 거를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와 B가 이제 Y의 분리라고 하자라는 걸로 출발했는데 애시당초 분리라고 하면 요 1에서 3번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요 1에서 3번의 조건을 만족하니까 요게 결국에는 요 1에서 3번이어서 사실상
이제 리밋 포인트와 이제 B, 그리고 A의 리밋 포인트와 B, 그리고 B의 리밋 포인트와 A, 요것에 이제 그 교집합이 없다라는 거를 보이면 되는 거랑 등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출발을 하면 그 4만 보이면 된다라는 건데 이제 얘 두 개가 각각 분리이기 때문에 A는 클로즈된 오픈 셋이 되죠. 이건 어디서 보였냐면 아까 요 프로포지션에서 봤을 때 이제 분리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분리시키는 애가 클로즈된 오픈 셋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아까 그 프로포지션에서 보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 A라는 친구가 클로즈된 오픈 셋 in Y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A의 Y에서의 클로저는 그, 그 정의에 의해서 A의 X에서의 클로저에다가 교집합 Y 시킨 거잖아요. 그건 아마 그 위상수학 그 초반에 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सब스페이스에서 클로저 만들려면 원래 공간에서 클로저 시켜주고 그 다음에 교집합 시켜주면 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요거 자체는 A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A가 클로즈된 오픈이기 때문에 요 클로저를 시켜준 애도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가 돼야지 이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A가 된다라는 걸로 이제 귀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사용할 거냐면 요거를 사용할 건데 이제 그래서 얘는 교집합 Y 시켜준 요 친구는 사실 이 조건에 의해서 A 합집합 B로 바꿀 수 있고 이제 이거를 분배 법칙 시켜주면 요렇게 가니까 요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애시당초 이제 A의 X에서의 클로저가 A의 이제 सब셋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A만 남게 되고 여기서는 요거는 일단 그대로 남겨두겠습니다. 그, 근데 요 결과가 A이다라는 거니까 요 결과가 A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려면 A의 이제 리밋 포인트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귀류법을 써서 한번 보이면 만약에 공집합이 이제 아니라고 하자라고 출발을 하면 요 지금 여기에서 이 A의 X에서의 클로저가 사실은 A 합집합 A의 리밋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에다가 교집합 B를 시켜주면 이제 이것도 분배 법칙 써주면 A 교집합 B 그리고 합집합 A 리밋 포인트 교집합 B는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게 돼야 되는데 우리 그 가정에 의해서 요 지금 이제 그 뭐야 그 세퍼레이션이라는 가정 때문에 요 친구는 공집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 이제 라는 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떤 스몰 a라는 원소가 이 리밋 포인트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a라는 원소가 이제 여기에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a에는 들어가지 않게 되는데 반대로 a의 리밋 포인트에는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게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a 요 지금 여기에서 A 합집합 그리고 이제 A의 X에서의 클로즈 교집합 B 여기인데 지금 여기에 지금 A라는 원소가 들어가고 사실 여기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A 합집합 어떤 A에 속하지 않는 다른 A라는 친구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요 두 개가 같아져야 되는데 이 지금 이 친구는 A에 포함되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 결과가 A가 된다라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공집합이 아니게 되면 어떤 스몰 a라는 원소가 있게 돼서 이 두 개 합집합해주면 a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a가 될 수 없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만약에 이제 요 조건이 있으면 요 리밋 포인트는 이제 무조건 그 뭐야 그 뭐야 이제 교집합이 없어야 된다라는 요런 이제 거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요것도 보일 수 있는데 그건 똑같은 프로세스라서 그냥 이제 일단은 따로 증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은 이제 요 1에서 4번 다 만족한다고 했을 때 요 1에서 3번 만족하느냐라는 걸 이제 보이면 됩니다. 음, 잠시만요. 음, 네. 음, 그, 요거를 이제 보일 때 잠깐만요. 근데 이걸 왜
꼭 보여야 되나? 갑자기 갑자기 든 생각인데 1에서 4번 만족하면 1에서 3 당연히 만족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굳이 보여야 되나? 내가 이걸 왜 보여야 되지? 이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잠시만요. 어, 음, 어, 왜지? 아, 보니까 그 요 조건에서 네, 기억났습니다. 이 A랑 B라는 친구가 오픈셋이라는 지금 말이 따로 없거든요. 요 이 조건에서는. 그래서 이제 요거 출발할 때는 이제 분리라고 애초당초 얘기했으니까 A, B가 오픈셋이어야 된다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요 조건만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이제 요거를 끌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어, 분리라는 조건 때문에 이제 요 AB가 결국에는 토폴로지에 들어가냐 안 하는 요게 이제 좀 관건이 돼서 그것만 한번 보이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고 책에서 보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디스커넥티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말이었냐면 이제 어떤 non 트리비얼한 클로즈 앤 오픈셋이 있다라는 걸 보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일단은 그냥 집합론적으로만 요걸 만족하는 거고 이제 오픈셋이란 말은 없는 상태에서 일단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두 개가 분리가 된다라는 걸 보이는데 어떻게 보일 거냐면 어떤 non 트리비얼한 클로즈된 오픈셋이 있다라는 거를 보이는 방식으로 출발을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에서 4번 다 만족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거를 끌어냈냐면 애시당초 지금 요 조건 때문에 이제 리밋 포인트도 이제 그 디스조인트해야 되고 원래 집합도 디스조인트 하니까 이제 요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고 할 수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애시당초 요게 A랑 A의 리밋 포인트 합집합 시켜주는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렇게 출발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요 친구에 대해 살펴보면 요 친구가 요거랑 A 합집합 B로 바꿀 수 있죠, 지금. 요 조건에 지금 어디 있냐. 요 조건에 지금 어디 있냐. 네, 요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Y에 대해서 교집합 시켜준다는 건 결국에 지금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고, 결국에 이거 분배법 시켜주면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아까 전에 우리 가정에 의해서 이제 공집합이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요 친구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지금 얘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A만 남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이제 말인고 하니 이제 그 A의 X에서의 클로저에다가 Y에 교집합 시켜준 게 A가 튀어나왔으니까 그 말은 A가 이제 클로스드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찬가지로 B도 클로스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A랑 B가 둘 다 이제 요 방식으로 하면 클로스드 셋이 된다라는 거를 보였고 이제 그 아까 전에 요 조건에 의해서 A 합집합 B가 Y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가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디스조인트한 관계니까 그래서 A의 컴플리멘트인 B 그리고 B의 컴플리멘트인 A가 각각 이제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 B가 이제 non 트리비얼한 클로스 된 오픈 셋이 된다라는 방식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여기서 없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없는 조건이 얘네들이 오픈셋이 되냐라는 거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지금 오픈셋이 된다라는 걸 보이기도 해서 뭐두 방식 다로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명할 때 보통 요거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걸로 보이는 프로포지션들도 몇 개가 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뭔가 요렇게 영상에서는 이제 정의가 되는데 뭐 요렇게 가는 게 조금 더 이제 뭐 직관적이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거는 다들 영상을 보셔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 어, 아,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R 오메가가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준 게 이제 커넥티드 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였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 네, 이 부분이 조금 보이는 과정이
얘랑 얘 둘 다 보이는 과정이 좀 그렇게 어,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네,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설명하실 때 그 RN 틸다라는 거를 이제 n번째 원소까지만 이제 0 말고 이제 원소들로 채워놓고 나머지는 다 0으로 하는 요런 이제 R 오메가를 이제 안에 포함되는 원소라고 했을 때 이제 RN 틸다가 RN이랑 호메오몰픽해서 RN 틸다가 이제 커넥티드 되어 있다라는 걸로 이제 그 여기까지는 저는 이제 괜찮았는데 책에서 보니까 이제 모든 n에 대해서 이제 요 0 벡터가 이제 Rn 틸다에 들어가게 돼서 교집합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지금 어떤 거냐면 지금 요거 쓰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커넥티드 스페이스가 있을 때 요거 지금 뭐야 요렇게 지금 그건 뭐야 그 곱집합 시켜준 친구들도 커넥티드 되어 있다. 근데 요거 파이나이트 하는 데까지는 이제 보장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인파이나이트 한 경우에는 좀 이제 보장이 안 되더라라는 거를 이제 조금 네 보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 영상에서는 어떻게 갔냐 하면 이제 요 RN 틸다들을 다 그 합집합 시켜준 거 또 이제 커넥티드 된다라는 걸로 이제 논리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 논리는 요 프로포지션에 의해서 가는 건데 만약에 각각의 이제 A 알파들이 커넥티드 되어 있고 이제 교집합을 공유하고 있다면 요 다 합집합 시켜준 애들도 커넥티드 되어 있다. 요거를 사용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갔냐면 여기 각각의 Rn 틸다가 커넥티드 되어 있고 이제 그 이렇게 0이라는 교집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Rn 틸다들이 지금 R 오메가의 이제 그 섭, 섭셋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얘네를 다 교집합 시켜주면 그게 커넥티드다. 근데 요 교집합 시켜준 게 영상에서는 요 친구가 바로 이제 R 오메가가 된다. 요런 방식으로 갔더라고요. 근데 책에서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R 인피니티라고 따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하고 이 R 인피니트의 클로저가 R 오메가가 돼서 R 인피니트의 클로저 그리고 그 사이에 R 오메가가 들어가서 이제 R 오메가가 커넥티드 되어 있다. 이렇게 한 번 더 증명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일 때 필요한 이제 프로포지션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도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순서가 좀 달라가지고 그래서 순서상으로 이게 먼저 나와야지 보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순서만 재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सब스페이스가 커넥티드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A와 그 커넥티드 된 공간과 커넥티드 된 공간의 클로저 사이에 들어가는 B라는 어떤 셋들은 전부 다 커넥티드 되게 된다라는 그거를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이제 그러니까 어색했던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도 그냥 이거 다 합집합시켜주면 바로 R 오메가 되는 거 아님? 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데에서 문제가 생기냐 이제 좀 보니까 이게 R 오메가의 프로퍼 서브셋이더라고요. 지금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렇지? 라는 거를 좀 이제 봤는데 이렇게 1로 쭉 채워진 애들 있잖아요. 끝까지 1이라는 원소만 채웠다고 합시다. 그게 R 오메가에 들어가는 건 이제 자명하잖아요. 근데 모든 n에 대해서 이게 1로 이렇게 쭉 채워놓은 애들이 Rn 틸다에는 그 어떤 거에도 들어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말은 이 합집합 시켜준 애에다가 사실 이게 그냥 그 합집합에 그 이제 어떤 거에 들어가지 않게 되니까 당연히 합집합 시켜준 거에도 들어가지가 않게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합집합 시켜줘서는 이제 된다고 보장을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좀 이렇게 괴랄하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R 인피니트의 클로저가 R 오메가이다라는 거를 이제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음, 이미의 이제 R 오메가의 원소를 가지고 오고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이거를 가지고 와서
결국에는 요 클로저니까 지금 리밋 포인트 안에 다 이제 요런 친구들이 포함된다. 요걸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했지? 잠시만요. 이런 친구 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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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 원소가 지금 이 R 인피니시랑 그 A라는 이미의 R 오메가의 그 오픈셋과 이제 교집합했을 때 공집합이 아니다. 요거를 보이는 건데, 네, 그 과정입니다. 근데 그거를 좀 지금 제가 살짝 상태가 안 좋아서 그냥 이거 어떻게 했더라 좀 보고 있는데 아마 요거 그냥 지금 네,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자- 직관적일 것 같긴, 자명할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아, Y가 R. 이게 프로덕트 토포로지니까 네, 유한계에서 딱 끝나서 네, 이제 I 이제 N 저기 라지 N보다 넘어가면 다 네. 트리비얼하게 R 돼서 음. 어 아, 네네. 그러니까 그 원소 중에 하나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거 어 네, 근데 뭐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 게 여기가 어쨌든 간에 오픈셋이니까 근데 프로덕트 토폴로지 썼으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n 번째 이상에서는 전부 다 그냥 이제 R이 되게 되는 게 돼가지고 그래서 요 친구 안에 이 n 번째 이후로는 전부 다 R이니까 당연히 요 0으로 다 채워놓은 애들은 여기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 R 인피니시란 친구의 정의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그 n이라고 딱 끝나는 요 순간이 오는 순간 그 지금 요 친구는 사실은 R n 틸다 여기에 들어가 있게 되니까 그래서 요 원소가 여기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 오픈셋의 정의 말씀 주신 것처럼 프로덕트 토폴로지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 친구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A라는 원소를 빼주게 돼도 어쨌든 간에 교집합이 무조건 이런 식으로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어 요 A라는 원소가 이 R 인피니트에 이제 그 리밋 포인트에 포함된다라는 말이 돼서 결국에는 이미의 지금 R 오메가의 원소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요게 요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서 이제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살짝 제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하여튼 네, 그렇게 근데 되게 네,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야 그 네, 뭔가 임의의 자연수 RN을 다 합집합시킨 게 네, 저 R 오메가가 안 된다는 게 그쵸. 저도 좀 좀 직관적이지 네, 않아가지고 저도 좀 그 부분이 뭔가 좀 그러니까 책에서는 너무 이렇게 막 이 부분도 사실 되게 길게 설명을 해놨길래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지? 이렇게 해서 봤는데 좀 보니까 이게 안 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해 보니까 안 되는구나 라는 게 좀 눈에 보여서 가지고 온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네. 아, 그리고 저 또 들었던 생각이 이
그 중간값 정리도 하긴 하는데 요건 그냥 좀 감상에 가까운데 어, 그 실수 상한 공리를 준다는 게 결국에는 위상적인 성질을 준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위상적인 성질을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뭔가 지금 해석학 개론에서 했던 많은 얘기들이 사실은 위상수학에서 이렇게 다 그냥 위상의 언어로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이번에도 느꼈고, 근데 그래서 조금 드는 생각이, 그러면 저번에 뭐 교수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긴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위상적인 성질을 부여하는 게 상한공리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네. 음, 그래서 우리가 위상하다가 측도로 이렇게 확장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 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어, 너무 나이스한 조건을 해석학개론에서 사용하는 좀 그런 친구들한테 줘서 위상을 좀 더 살펴봐서 그 카테고리를 좀 줄인 다음에 이제 측도론에서는 그 줄인 카테고리에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하는 그런 방향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해석학개론에서 하는 많은 얘기들이 좀 이제 네. 위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위상에서 그래서 조금 더 줄여서 가게 된 그런 내용인가? 라는 생각이 좀 그냥 들었습니다. 그건 그냥 감상에 가까운 거긴 한데. 네,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노트를 공유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그, 요런, 요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였냐면, 그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인덱스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요런 함수들이 전부 다 연속이라 했을 때, 이 A에서 B 오메가로 가게 되는, 그리고 이제 요 각각의 엘레먼트에는 이제 요 연속인 함수들을 채워 넣게 되는, 아까 지금 모든 I에 대해서 들어간 연속인 함수들이 다 정의가 돼 있으니까, 얘가 프로덕트 토폴로지 하에서는 연속이 되는데, 그 박스 토폴로지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요거를 왜 보여야 됐냐면, 어, 제가 이제 요런 거 지금 이제 요 D2에서 S2 갈 때 막 제가 요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막 이제 뭐 요런 식으로 D2에 있는 원소 하나 있을 때 요 친구들 다 S2로 매핑하는 요런 함수 줄 때 제가 요런 거 사용했는데 요거 사용할 때 이 연속이라는 걸 어떻게 보였었냐면 이 D2에서 그냥 R로 가는 거 하나, 그리고 R로 가는 거 하나, R로 가는 거 하나, 요렇게 있는 애들이 각각 다 연속이면, 요거 이제를 연속인 함수들을 엘리먼트로 갖게 되는 요런 함수도 연속이다라는 걸 제가 종종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이제 한번 보여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였는데, 프로덕트 토폴로지에선 돼요. 그러니까 사실 파이나이트 할 때는 프로덕이나 박스나 똑같으니까 그냥 이제 파이나이트 할 때는 문제가 없게 되는데 프로덕트 토폴로지 하에선 연속인데 박스 토폴로지에선 연속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좀 왜 드리고 싶었냐면 커넥티드니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프로덕트 토폴로지 하에서는 이제 커넥티드라는 게 잘 이제 호환이 되는데 박스 토폴로지 하에서는 이제 커넥티드 되어 있다 해도 실제로 그 각각의 공간들이 근데 이게 결국엔 박스 토폴로지 상으로는 이렇게 어 이제 만들어준 곳 공간에서는 이게 그 커넥티드라는 게 보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어 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사실 그냥 프로덕트 토폴로지 그냥 뭐 이니셜 토폴로지 써가지고 걔네들을 서브 베이시스로 잡아가지고 그냥 이제 베이시스 만들고 그걸 다시 이제 토폴로지 만들게 되는 그런 이제 위상이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고 그거 했을 때 뭐 박스랑 다르게 좀 나이스한 성질들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좀 뭐 연속이라던가 또 좀 뭐 이번 지금 하고 있는 연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호환이 되는 공간이 프로덕트 토폴로지이구나라는 건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음, 왜 그렇지라는 게 이렇게 증명하다 보면 당연히 알죠. 근데 이제 그니까 그 말이 아니라 이렇게 좀 제너럴하게 모든 상황에서 다 원래 공간에서 가지고 있던 그 성질을 이렇게 잘
이어주는 게 프로덕트인 거를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약간의 불편함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요거는 그냥 제가 그 공유드리고 했던 요거는 조금 정리마저 끝내서 서스펜션 내용만 추가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스펜션만 추가하고 조금 필요했던 그리고 그 유니버셜 프로퍼티 오브 코션트 요게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 더 일반화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리길래 그래서 요거는 딱 그 코션트 토폴로지에서만 말고 사실은 그냥 이렇게 좀 특정한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셋에서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되길래 그래서 요 얘기도 조금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는 그냥 노트를 공유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김태현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 혹시 여기서 같이 봐도 되면 그냥 바로 볼까요? 그게 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근데 이게 증명이 완전히 교수님 증명하고 똑같진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좀 이렇게 수정하면서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보시고 한번, 네. 어, 그 제가 계속 좀 네,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스프리멈 이 자체가 네, A나 B가 될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가 조금 좀 제대로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네. 음, 잠시만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보여야 되는 게 커넥티드니까 아마 기류법으로 간 것 같은데 이제 디스커넥티드 하다 하고 그 친구가 이제 분리라고 하자라고 하고 출발을 하고 이 각각에 지금 포함되는 원소 하나씩 가지고 오고 그냥 이렇게 두 개 둘 중에 하나가 더 크다고 하고 어, 그리고 저 친구가 지금 AB 상에서 클로스인 친구는 컨벡스니까 공집합이 아닐 거고 음, 지금 제가 여기 보고 있는데 혹시 한번 여기서 쭉 그냥 같이 가봐도 될까요? 여기서 근데 네 A가 리밋 포인트에 들어가고 잠깐만 이게 왜 리밋 포인트 들어가지? 여기서 네, 프라임은 리밋 포인트는 아닌 거 그냥 네. 그냥 다른 표시인 것 같아요. 네. 네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그렇네요. V 프라임은 그냥 저렇게 표기상 저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B에 들어가게 돼서, 숲 오브 U 프라임이 L에 들어가게 된다. 라는 말이 되고, A, B, 음. 근데 컨벡스 조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 일단은 A가 지금 U 프라임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수프리멈이 무조건 A보다는 지금 수프리멈 U 프라임이 네, 여기 U 프라임에 있는 모든 원소들보다는 커야 하니까 A보다 크다인 거는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지금 U 프라임을 만들 때 다 친구 간 A, B랑 U를 교집합시킨 거니까 U 프라임에 있는 모든 원소는 B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하니까 음. B가 U 프라임의 어퍼 바운드인데 아, 어퍼 바운드는 수프리먼보다는 무조건 커야 하니까 네네네. 저래서 저게 부등호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숲 U 프라임이, 근데 숲 U 프라임이 A, B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보여서 이제 갔나 보네. 모순이 네, 모순이 되는 걸로. 생기게 했나 보네요. 그럼 1번이
AB가 U 프라임 속 U 프라임. 음, 그럼 1번 케이스가 이제 있고, 아, 지금 이렇게 잡아놓은 얘가, 어, 여기에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에서, 잠깐만. 아, 그쵸.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에서 얘네 둘이가 각각 이제 세퍼레이션이 되니까, 그,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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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퍼레이션이고, 그래서 숲 U 프라임이, AB, 숲 U 프라임은 그래서 이제 이 세퍼레이션에 들어가거나 또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네. 돼야 된다. 이 지금, 여기까지는 저도 이제 거기까지 지금 파악한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제 애시당초 숲 U 프라임은 B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B 자체가 V 프라임에 들어가고 되고 그 둘이 디스조인트니까 그래서 B는 될 수 없다. 그래서 U 프라임은 어떤 그래서 D라는 게 있어서 U 프라임이 있어 숲 U 프라임 D. 엥? 살짝 지금 좀 헷갈리는 게 네, 저희가 그냥 실수에서는 어떤 오픈셋을 정의할 때 네, 오픈셋이 U라고 하면 U 안에 임의의 원소를 하나 잡고 네, 그 원소에 그냥 적당한 반경이 있어가지고 그쵸. 그걸 그 반경을 다시 오픈셋 안에 넣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오더 토폴로지에서 그대로 해도 되는 건지 아, 뭐 일단 조금 생각을 조금 더 해보기는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아, 음, 이런- 근데 그렇게 얘기하려면 네. 오더 토폴로지에는 무조건 매트릭이 있는 건가요? 아, 저희가 그렇게 오픈을 얘기할 때는 항상 거리를 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여기서는 그런 거리가 음. 있다고 해야 하는 건가? 그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갑자기 네, 근데 그 애초에 전 순서 집합이니까 그냥 그 오른쪽에는 그냥 순서상으로 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2, 3 이런 애들이 더 크다고 하는 거 자체를 사실 그냥 순서로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그냥 이렇게 더 큰 순서? 그러니까 더 뭐라고 해야지? 순서상 더 큰 애들 이렇게 오른쪽에 붙여놓고 왼쪽에 그냥 순서상으로 더 작은 애들 이렇게 해놓는 그 방식인 것 같긴 한데 조금 근데 네, 오도토파 실수는 그 네, 덧셈 패스이 되는데 네, 여기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뭔가 절대값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거 같네요. 네. 그러니까 오더로 이렇게 뭔가 토포로지를 만들 수 있는데 거리긴을 줄 수 있냐 하면은 잠시만요. 제가 측도론 할 때 잠깐 그 오도 토폴로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 음, 잠시만요. 여기 있다. 오도 토폴로지. 음, 요 친구들 사용해서 이제 베이시스로 사용해서 토폴로지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A, B 일단 어, 모든 오픈 인터벌 A, B랑 만약에 최소 원소가 있다면 저걸 닫아놓고 하고 최대 원소가 있다면 오른쪽을 닫아놓고
저것들 다 베이시스로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음, 뭔가 딱 보기만 했을 땐 사실 그러면 일단 최소인 그러니까 드립다 이런 애들 그냥 다 만들어 놓았으니까 뭔가 더 작게 최소한 자기 자신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애매하다. 그 저도 말씀해 주신 거랑 살짝 비슷한 결이긴 한데 지금 다시 여기 내용으로 돌아와 보자면 요런 친구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뭔가 그냥 제 직관인데 그냥 이렇게 5개 있고 그냥 순서는 그냥 요거 1, 2, 3, 4, 5등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픈셋 만들고 싶다고 하면 그냥 요런 애들 다 모아놓은 거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요런 인터벌도. 근데 만약에 이거 오픈셋 있으니까 그러면 어, 애매하네. 뭐라고 해야지? 무슨 그러니까 이렇게 막 댄스한 애들은 그런 게 뭔가 계속 그 사이에 원소가 있으니까 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여기는 그냥 애치당초 그냥 그 심플한 오더밖에 안 줬으니까 그냥 유한한 애들도 사실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 네. 리니어 컨티눔 그거라서 댄스가 보장이 되나요? 잠깐만. 돼야 될 것 같긴 해요. 음, 요거 때문인가요?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 때문인가요? 그 밑에 덴시티가 애초에 들어가는구나.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오더에만 심취한 나머지. 그럼 댄스하다고 했으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얘를 잡을 수 있어야 되나? 그렇다 해서. 약간 좀, 제가 사실 댄스, 이거 증명 볼 때는 그냥 네. 당연히 되겠지 하고 네. 넘어갔는데 사실, 근데 실수 생각해도 되는 거긴 하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걱정은 있긴 해요. 이게 실수는 하나의 카테고리일 뿐이지, 실수했을 때니까 다됨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라는 건 좀 별개의 얘기인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그냥 이렇게 지금 U랑 V란 친구로 어, 어, 리니어 컨티뉴하고 덴시티하고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 있고 근데 R에서 보면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요렇게 두 개로 분기하는 게 안 되는 게 애시당초 여기가 항상 비게 되긴 하네요. 네. 어떤 오픈셋 두 개를 이렇게 잡아주 그런 방식으로 보이는 건가? 지금 오더 토폴로지에서 그 인터벌처럼 생긴 애들은 일단 다 네. 오픈셋인 건 맞는 거죠. 음, 아, 베이시스가 그래서 네, 맞는 그렇게 거예요. 생긴 거라서 네. 그러면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토폴로지가 지금 저 다친 구간 A, B에 있는 서브 토폴로지에서 지금 이걸 네.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요렇게만 근데 이렇게 스프리멈 U 프라임이 B가 아니면 걔가 B보다 무조건 작거나 크다고 해야 되는데 근데 B 자체가 어퍼 바운드인 건 일단 조건이라 B보다는 항상 작게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아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density 때문에 D가 어 있나요? 뭔가 지금 이게 R로 생각하니까 사실 이게 안 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U 프라임 있다고 V 프라임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잡은 예시에서는 이 케이스 보고 있는 거잖아요. U 프라임 안에 여기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덴시티 때문에 이거랑 이거 사이에 이렇게 항상 뭔가가 있어야 된다. 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되냐라는 게 궁금하신 거니까. 음, 근데 U 프라임, 지금 네. 수프리멈이 U 프라임에 들어가는 걸 가정하고 하는 얘기잖아요. 네. 요 친구라고 예를 들어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U 프라임이 오픈이니까 네. 어떤 네이버후드가 있어서 U 프라임 안에 쏙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긴 한 거죠. U 프라임이 오픈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베이시스의 조건이 그거였나요? 잠시만요. 베이시스 조건이 그 두 개 합집합해서, 왜냐하면 이걸 왜 여쭤보냐면, 베이시스의 특성을 알아야 뭔가 그 얘기, 그 말씀하신 그거를 알 것 같아서, 베이시스가, 베이시스의 원소 두 개의 교집합시키면 그거를 포함하는 다른 원소가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 두 번? 하나가 더 뭐였지? 그게, 그 베이시스 다 유니언 하면 전체에 네. 덮으면 네, 되는 게, 네. 전체를 덮어야 된다라는 게 되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원소라도 베이시스 하나에는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럼 숲 U 프라임을 포함하고 있는 베이시스가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될 거고, 그런 애들을 유니온해서 U 프라임이란 친구가 애시당초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각 엘리먼트를 포함하고 있는 베이시스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런 애들을 다 유니온해서 오픈셋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이런 D가 있긴 있어야 될 것 없으면 말이 안 된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D가 없으면 말이 안 된다는 게 맞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D에 들어가게 되고, 근데 그 어퍼 바운드라는 조건에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D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어버리면, 그래서 네, 말이 안 된다라는 걸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수프리멈이랑 A가 사실 같을 수도 있긴 하잖아요. A가요? 잠시만요. 근데 애시당초 B가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런가요? 아, 아, 애매한데. A 말고 다른 애가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 친구가 없, 그걸 오히려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다른 원소가. 이- 근데 무조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게, 덴스하다 했으니까 AB 사이에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 지금 AB 사이에 무조건 뭐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A, B 사이에는 뭔가가 있는데, 네, 네. 만약에 U가 A까지만 있는 그런 집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베이시스의 정의상 그 하,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지금 요 U가 애시당초 요런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저렇다고 하긴 좀 그런데, 지금 네, 결국에 저희가 U랑 V랑 다 네, 친구가 A, B랑 인터섹션 한 걸 보는 거니까, 네, U 자체가 뭐 A 여기가 A고 뭐 저 바깥 네. 왼쪽으로 이만큼 있는 뭐 그런 집합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근데
그러면 요런 상황인가요?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가는 순간 덴시티 때문에 여기에 뭔가가 생겨가지고 뭔가 그렇죠. 네. 뭔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렇게 살짝이라도 나가게 되면 여긴 덴스하니까 이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클로스 셋 안에 요렇게 해버리는 순간은 아예 그 그렇죠. 네.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네 없으니까 좀 공집합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애시당초 지금 가정한 것 자체가 A를 포함하고 있는 오픈셋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모양 자체가 뭔가 아, 네 그리고 혹시나 얘가 이제 R이 아니고 그냥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 요렇게 있는 애라 할지라도 오픈셋은 항상 요런 꼴이니까 여기에서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요렇게 하고 그러니까 A만 딱 있는 그런 케이스가 생길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직관적으로는 근데 이게 막 엄밀하게 보인 건 아니어가지고 저도 좀 뭔가 모순을 끌어내야 되나 하다가 안 됐을 때 음. 근데 말씀하신 포인트가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냥 결국에는 이거 요 파트가 좀 약간 조금 불편한 거고 그 다음에 요 파트가 또 마찬가지로 좀 불편하실 것 네. 같긴 하거든요. 음. 그리고 그 네. 밑에 다른 가정에서 그 Z라는 애가 지금 새로 생기잖아요. 네. 그 근데 Z가 왜 U의 어퍼 바운드가 되는 거죠? 제가 그것도 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가지고. 잠깐만요. 한번 볼까요? 어, 그 덴시티 때문에 요 사이에 G가 있단 말 아닐까요? 그러니까 얘 자체는 포함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얘랑 얘 사이에 항상 어떤 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지금 상황이 아, 여기에 숲 U 프라임을 잡아놨고 그리고 그걸 오픈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지금 오픈셋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그냥 표기상으로는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될 거긴 한데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요 사이에 어떤 애가 항상 있어야 돼가지고 덴시티 때문에 요 친구는 요 프라임보다는 항상 크게 되는데 얘가 지금 리스트 오브 바운드라 했으면서 이 사이에 또 요가 들어가게 되는 약간 그런 Z가 V 프라임에 들어가는데 네, U 프라임이랑 V 프라임은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네. 그러면 네. 그렇게 되겠네요. 어, 근데 저는 약간 오히려 이런 거 하면서 들었던 게 뭔가 이제 그
중간값 정리? 이런 거는 결국엔 연결성에 대한 것 때문에 나오게 된 성질들이고, 연속성이라는 거는 오픈이라는 것 때문에 나오게 된 거고, 막 각각의 뭔가 그 해석개론에서 봤던 막 그런 성질들이, 뭐 그리고 이제 또 뭐야, 뭐 또 이제 그, 기억이 안 나요. 볼차노 바이오스 트러스 얘기할 때 결국에는 그거의 정체가 컴팩트잖아요. 그래서 컴팩트 셋에 대한 얘기고, 어, 근데 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가지고 만든 거지라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은 항상 드는 것 같아요. 수학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혹시 괜찮으신가요? 저 뭔가 완벽하진 않긴 한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네, 조금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조금 생각을 했고 네, 혹시 제가 그걸 넘겨드릴까요? 아예 그 화면을 어, 저는 일단 어떤 것 때문에? 혹시 뭐 다른 또 준비하신 게 있나 싶어서 아, 간단하게 뭐, 이거 얘기 나온 김에 소개 간단하게 하나, 소개라고 네. 하긴 좀 그런데 네, 하나 할, 할 게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 아까 방금 봤던 저 리니어 컨티눔 이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실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덴시티 같은 거는 저희가 그냥 뭐 두 개 뽑아가지고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이거 이렇게 될 거니까 뭔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해석학 개론할 때 항상 처음 하는 게 실수가 그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를 가진다는 걸 가정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왜 가진다고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다가 데데킨트 컷이라는 걸 통해서 실수가 그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를 가진다는 거를 증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이거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그걸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데데킨트 컷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유리수의 부분 집합인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데데킨트 컷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첫 번째 조건이 일단 유리수의 부분 집합인데 공집합은 아니어야 되고 유리수 전체도 아니어야 되는 일단 부분 집합이 돼야 되고 그러고 만약에 Q라는 게 알파에 들어오면 그 Q보다 작은 유리수들은 다 알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고 그 Q라는 게 알파에 들어가면 어떤 얼이라는 원소가 알파에 있어서 걔가 Q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단 어떤 원소보다 작은 건 다 들어가야 되고 그러고 최대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유리수의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리수의 부분 집합을 데데킨트 컷이라고 부르고 그 데데킨트 컷을 실수랑 하나하나 대응을 시켜서 실수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그 데데킨트 컷을 다 모아놓은 것을 실수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모으는 데데킨트 컷들은 어떤 실수 A를 하나 잡았을 때 그 실수보다 작은 유리수들을 다 모은 거를 잡아가지고 걔를 실수 A랑 이렇게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실수를 만들고 그 실수에 있는 저 순서 관계는 그 이 집합의 포함 관계로 정의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얘가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를 가진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실수에서 그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를 한번 다시 적어보면 실수의 어떤 부분 집합이 논엠티고 바운디드 어버브가 되어 있으면 어떤 무조건 이 A라는 집합에 수프리멈이 존재해서 걔가 실수 안에 들어간다 등 게 리스트 오브 바운디 프로퍼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저희가 실수에서 이걸 생각할 때 A는 어떤 실수들의 모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실수의 모임 말고 방금 말한 데데킨트 컷들의 모임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A들의 상한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그 A, 컬리 A에 들어가는 모든 데데킨트 컷들을 다 유니언한 거를 S라고 정의를 해서 그 S가 사실은 이 컬리 A의 수프리멈이 된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라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보면은 유리수들을 모은 건데 어떤 유리수들을 모은 거냐면 컬리 A에 있는 데데킨트 컷에 들어가는 유리수들을 다 모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면 지금 실수 자체를 저희가 데데킨트 컷들의 모임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이 S가 일단 다시 데데킨트 컷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 리스트 어퍼 바운드 프로퍼티에 의해서 얘가 진짜로 리스트 수프리멈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데드킨드 컷이 되는 것 자체를 확인을 해보자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집합도 아니고 유리수 전체도 아니어야 되고, 그 어떤 원소가 있으면 걔보다 작은 건 다 들어가야 되고, 어떤 원소가 있으면 걔보다 큰 게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야 된다. 이거 세 가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S가 공집합이 아닌 걸 보이는 거는 저희가 A 자체가 노nem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데드킨트 컷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알파 제로가 데데킨트 컷인 거니까 얘가 공집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S라는 것 자체를 A에 들어가는 모든 컷들을 다 유니언 시킨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S에 들어가야 돼서 일단 얘가 공집합이 아닌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체 유리수가 아닌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A가 바운디드 어버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이거를 그냥 실수로 생각을 하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모든 숫자보다 더 큰 실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거를 데데킨트 컷의 언어로 바꿔보면 어떤 데데킨트 컷 베타가 있어가지고 모든 A에 들어가는 알파에 대해서 그 알파를 베타가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컬리 A에 들어가는 모든 컷 알파가 베타에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그것들을 다 유니언 해준 것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베타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베타가 데데킨트 컷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전체 유리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S도 전체 유리수가 될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Q라는 유리수가 S에 들어가고 S에 들어가면 걔보다 더 작은 유리수들은 다 S에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임의로 어떤 유리수 하나를 S에서 잡아주면 S의 정의에 의해서 어떤 알파제로라는 데데킨트 컷이 있어서 알파제로가 Q를 포함해야 됩니다. 근데 알파제로가 데데킨트 컷이니까 Q보다 작은 Q보다 작은 모든 P는 알파제로에 들어가야 되고 어차피 S는 그 알파제로를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항상 요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Q가 S에 들어가면 걔보다 큰 원소가 S에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건데 마찬가지로 어, Q를 임의로 S에서 잡아주면은 S의 정의 때문에 알파제로라는 데데킨트 컷이 있을 거고 그 알파제로가 Q를 포함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알파제로가 데데킨트 컷이기 때문에 Q보다 더 큰 어떤 얼이라는 원소가 그 알파제로에 들어가게 될 거고 알파제로는 S에 포함되니까 그 얘보다 항상 큰 원소를 S에서 찾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확인을 했으니까 S가 데데킨드 컷이 돼서 S가 그 실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 S라고 하는 게 진짜 컬리 A의 수프리멈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수프리멈이라고 하는 게 어퍼 바운드이면서 다른 어퍼 바운드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다는 걸 보여주면 될 거니까 임의의 컬리 A의 알파를 뽑았을 때 S의 정의에 의해서 알파는 S에 들어가게 되니까 저희가 포함 관계를 그 순서 관계라고 정의를 한 거니까 이게 항상 어퍼 바운드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컬리 A의 다른 수프리멈 감마를 그 다른 어퍼 바운드 감마를 잡았을 때 그 감마가 항상 S보다 작다는 걸 S를 포함한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어퍼 바운드니까 그 모든 알파에 대해서 알파가 감마보다 작다는 거고 그 작다는 거 자체가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가 S라는 거를 알파들을 다 유니언 시킨 걸로 정의를 했으니까 당연히 요 조건 때문에 S는 감마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포함 관계가 순서 관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항상 감마가 S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임의의 다른 어퍼 바운드들보다 항상 S가 작고 S가 어퍼 바운드인 걸 확인했으니까 S가 수프리멈이 돼서 결국에 이런 컷들을 모아놓은 집합은 그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를 성립을 하고 사실 얘가 실수랑 똑같아서 실수가 그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그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를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 실수 그 해석학개론 처음 할 때 그 가정하는 것, 게 실수가 일단 그 completeness, 그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를 가진다. 이거랑 그 ordered field인 거를 두 개를 가정하고 얘기를 항상 시작을 하는데 이 컷들에다가 덧셈이랑 곱셈의 연산을 줘가지고 필드가 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거를 알파라는 데데킨트 컷으로 뭐 만든다고 치고 B라고 하는 숫자를 베타라고 하는 데데킨트 컷으로 만든다고 치면 그 A와 B의 덧셈은 알파와 베타의 덧셈인데 어떻게 정의를 해주냐면 A 더하기 B보다 작은 유리수들을 다 모아준 거라고 정의를 해주면 그 이거 두 개를 더해서 만든 집합과 이 집합이 같아져서 덧셈을 잘 정의할 수 있고 곱셈도 마찬가지로 A 곱하기 B도 이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만드는데 그 0보다 크고 작고 그 부호 때문에 0보다 큰 거에서 정의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A 곱하기 B 뭐 이런 식으로 뭐 조금 변형해서 정의를 해주면은 이게 필드가 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수가 요런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것을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만든 건, 어떻게 생각한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그러면 컷 자체가 약간 실수상에서 어, Q가 포함돼 있으면 그거보다 작은 애들은 다 일단은 그 컷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됐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래서 리스트 어퍼 바운드구나. 애초에 그, 그 밑에 있는 애들은 그냥 다 포함을 시켜버리니까 음. 유리수에서. 그리고 근데 그 R이라는 게 조금 애매한데 그 Q가 알파에 포함되면 R이라는 게 알파에 포함된다 하는데 그게 항상 커다고 했잖아요. 그게 덴시티 때문에 그런 거 사실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어, 뭔가 이렇게
그 막혀 있긴 한데 아닌가? 근데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 이해한 네네네. 건데 같은데, 그 저희가 항상 항상은 아니지만 그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는 걸 보일 때 네. 그, 그 이런 집합을 아, 생각을 네.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하면 항상 어떤 유리수를 잡더라도 걔보다 더 큰 어떤 유리수. 유리수를 항상 찾아올 수 있으니까 뭔가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그냥 그렇게 해서 그것에 그냥 어떻게 보면 그게 리스트 오브 바운드가 되도록 그냥 이렇게 뭔가 강제한다고 해야 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그 말씀해 주신 저 방식이 그 뭐야. 저는 그거라고 듣긴 했어요. 그 공리적으로 이제 실수 셋 만드는 거랑 막 이렇게 막 유리수로부터 이제 막 그 역으로 이렇게 막 실수 만들어내고 막 음, 그런 과정 있다고 그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해석개론에서는 보통 그냥 공리적인 걸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가는데 네. 어, 어, 어렵네요. 사실 그 해석학 수업 들을 때 교수님께서 그 하셨던 말씀이긴 한데, 사실 저희가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랑 이 오더드 필드라고 가정 공리로 받아들이고 실수를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집합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존재한다는 걸 저희가, 그러니까 뭐 만약 존재하면 이런 것들이 돼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존재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증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수업에서는 하지 않겠다 하고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봤을 때 좀, 네, 필요한 작업이긴 하지만 조금 어, 어떻게 하자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 네, 일단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로만 들어봤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데드킨트 컷. 그 측도론 할 때는 그걸로 가지 않나요? 그 실수 정의 잡고 갈 때 그 기대수 영상에선 데드킨트 컷 말고 그 뭐였더라? 그 코시 수열의 그 아, 동치류로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거는 살짝 좀 자기적이긴 하다고 느낀 게 뭔가 이미 존재성을 알고 나서 그니까 뭔가 그니까 이게 사실 없는 거에서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있는 건데 거기서 그냥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했었어가지고 네. 말되게 끼워 맞춰서 만든 듯한데, 근데 직관적인 건 그게 제일 직관적이라서 말되는 거는 이게 이렇게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랑 오더드 필드 이거 두 개 만족하는 거를 있다 이거를 보이지 않으면은 좀 그렇긴 하네요. 일단 화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벡터 스페이스 위에 이상한 공간 줘가지고 거기서 어떤 좋은 성질이 있냐 그런 거 사실 좋은 성질까지도 아니고 그냥 정의만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TVS라고 약자로 부르던데 벡터 공간에 정말로 위상을 그냥 준 그거고 그리고 위상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플러스랑 스칼라고 요게 이제 컨티뉴어스 하다 요거 아래에서 이거를 두 개를 만족시킬 때 이제 이 벡터 스페이스를 위상 벡터 공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라는 연산은 이제 곱이니까 프로덕트 토포로지 생각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얘는 이제 R 또는 C니까 R에도 스탠다드 토포로지 있을 거고 C는 뭔가 R2의 스탠다드 토포로지를 뭔가 빌려와서 쓸 것 같긴 한데 여튼 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 곱해준 프로덕트 토폴로지에 대해서 연속이면은 얘네들이 체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Rn은 무조건 TVS인 게 플러스랑 곱하기가 연속이 되니까 왜냐면은 요 스탠다드 유클리디안 매트릭에 대해서 이거 연속인 거 보일 수 있으니까 1, 2번 만족해가지고 TVS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해볼 건데 어떤 X0라고 하는 TVS-V에서 연속 하나 뽑아가지고 트랜슬레이션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X를 X0만큼 보내주는 요 연산이 사실은 홈에온 게 당연한 게 왜냐면은 X0 인버스 생각하면은 그냥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걔는 빼기 X0라고 생각할 수 있고 빼기 X0가 V에 들어가니까 얘도 아까 덧셈이 이제 연속이라 했으니까 네, 얘도 이제 연속이 돼가지고 TX0랑 TX0 인버스도 두 개가 이제 연속이 돼가지고 홈에오가 1대1 대응도 되겠죠. 그냥 빼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0이 아닌 스칼라를 곱하는 것도 스케일링을 해주는 것도 사실은 홈에오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성질이 뭐가 있냐면 0에서의 네이버후드를 의 모양을 알 수 있으면은 이제 T 전체를 복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0 근처에서 네이버후드들을 다 모아가지고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0 근처에서 네이버후드가 있으면은 얘를 아까 플러스라고 하는 그 연산이 있었으니까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연산이 있었으니까 얘를 모양 그대로 그냥 T0에 네이버후드를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평행이동으로, 트랜슬레이션으로. 그래서 원점 근처에서만 이 오픈셋이 어떻게 생겼냐 이거를 다 알고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무데나 평행이동 같은 걸 시켜가지고 이 전체 공간의 위상들을 다 알아낼 수, 탐지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여야 할 게 이제 임의의 어떤 그 트랜슬레이션을 한 X에 대해서 X 더하기 U 제로 그러니까 U 제로가 지금 원점의 오픈 네이버후드고 얘는 그냥 요거에 속한 원소에다가 X라고 하는 원소를 다 더해준 그 집합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X의 네이버후드다라고 하는 거를 보이는 건데 사실은 그냥 당연 네 합니다. 왜냐면 얘가 트랜슬레이션이 아까 호메오몰피즘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얘 네이버후드인 거 보려면은 음, 증명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쵸. 왜냐면은 지금 요거를 t 인버스에다 넣으면은 보이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오픈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가 이제 그 뭔가 이제 그 오픈셋이라는 걸 뭔가 보이려고 한 거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 잠깐 이렇게 해보면은 일단은 U0라고 하는 게 0의 오픈 네이버후드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 더 작은 그런 뭐라고 하죠? W0라고 하는 조금 더 작은 요거를 이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음, 여기에다가 각각 다 x를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를 그냥 아무거나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아무 원소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러면은 오픈셋이니까 여기에 어, WY라고 하는 거가 여기에 들어가고 Y 이렇게 하는 거 찾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Y 더하기 X를 이렇게 트랜스레이션을 시켜주면은 이게 되고 그리고 얘가 지금 그냥 임의로 골라진 거니까 사실상 얘 전체도 임의로 골라진 거나 다름이 없고 그리고 얘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니까 사실상 얘에서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뽑아준 거나 다름이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안에 쏙 들어가는 그 오픈 네이버후드를 또 찾게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될 거 아니겠죠. 네, 그래서 결론이 이제 U not 근처만 그러니까 요 근처만 보면 된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러면 또 보여야 되는 게 이미 X에 대해서 이렇게 모아준 집합이 얘가 베이시스냐 그러니까 베이시스고 얘를 생성하냐 이거를 또 보여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픈 커버인 거는 당연할 거고요. 왜냐면은 모든 X에 대해서 얘를 다 모아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 교집합 두 개에서 요거 교집합 두 개에서 조금 더 작은 베이시스 엘리먼트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그 베이시스 엘리먼트라고 하는 거를 후보를 이제 데려옵니다. X1하고 X2하고 이렇게 다르게 줬고 그 사이에서 Y를 하나 뽑아가지고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제 중심이 X1인 어떤 그냥 대충 원 같은 거 생각하고 여기 Y에서 뽑았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원점이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이 전체를 그냥 패러렐 트랜슬레이션을 시켜줍니다. Y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얘 오픈이고 그러면 얘 오픈이고 얘 오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쵸 오픈이었으니까 얘 교집합한 거 오픈이고 그리고 원점 포함하니까 얘 하나 찾을 수 있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면은 얘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y를 여기에서 각각 빼줬고요.
그래서 0이 이제 이러한 집합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고, 그죠? 그리고 0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 오픈 네이버 얘가 오픈 네이버후드 맞고, 어, 네, 그죠? 이제 네, 요 띠오름에 의해서 맞고, 그리고 네, 이제 원점 중심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요 W 납 찾아줄 수가 있고, 그리고 얘를 다시 Y로 트랜슬레이션 시켜가지고 얘를 이제 이렇게 안쪽에서 하나 더 찾는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음, 네, 이렇게 원점에서만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게 또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이제 T라고 하는 어떤 맵이 있어가지고, 이게 둘 다 이제 뭔가 그 TVS라고 하면은, 원래는 컨티뉴이티 확인하려면은 이제 임의의 공역에서의 오픈셋 가져와서 프리이미지 본 다음에 얘가 이제 오픈이냐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요 집합들을 다 확인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 공역에서의 원점에서의 그 오픈셋, 그러니까 오리진에서의 그 임의의 오픈셋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프리이미지만 확인하면은 연속성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정리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평행 때 뭔가 이제 오픈이 보존된다던가 토포로지를 복구할 수 있다던가 이런 게 조금 유용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질이 두 개가 또 있었는데, 이제 X라고 하는 걸 이제 전체 공간으로 잡고 U라고 하는 거를 제로의 네이버후드라고 잡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V 더하기 V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X 더하기 Y를 다 모아주는데, X가 V에 있고 Y가 V에 있고 이런 집합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뭔가 V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뭔가 반지름 같은 걸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V가 최대로 도달할 수 있는 이 팔이라고 할까요? 이게 기껏 해봐야 이제 뭐 놈도 주어지고 그랬을 때, 그럼 기껏 해봐야 이 V가 될 텐데, 사실은 아까 얘가 그냥 원점에서의 네이버후드니까 얼마든지 V를 작게 잡아줄 수 있어가지고 요 두 번 더해준 것이 항상 이렇게 작게 들어오게끔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무슨 밸런스드 네이버후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어떤 W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이걸 심상을 뭔가 생각을 해보진 않아서, 축소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이렇게 뭔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그 스칼라를 곱해준다는 게 사실은 어떤 축소라는 의미를 이제 놈드 스페이스에서는 갖고 있으니까, 잠깐 빌려와서 쓰자면은 뭐 이렇게 슈링킹하는 어떤 그런 액션에 대해서 얘가 닫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그런 줄어 수축하는 거에 대해서 닫혀 있는 W에 대해서 그 제로 네이버후드에 얼마든지 이렇게 뭔가 수축하는 셋을 잡아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해보자면은, 일단 덧셈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연속이라 했으니까 0,0 포인트에서도 연속일 거고, 그래서 얘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지금 얘의 더하기의 이미지가 0이죠.
그래서 네이버우드 살짝 잡았을 때 프리이미지 보면은 그러니까 0의 네이버우드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프로덕트 토폴로지를 생각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오픈셋이 존재해가지고 얘를 각각 이렇게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0, 0이니까 얘가 네이버후드 뭐 제로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얘 프로덕트 한 게 이제 여기 안에 쏙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고 그 말은 이제 임의의 어떤 XY가 V1하고 V2에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덧셈 해준 것도 제로 네이버후드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얘 두 개 교집합 시켜준 거가 사실은 V랑 V2가 이제 오픈이었으니까 교집합 시켜준 거 오픈이고 그리고 0도 포함하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얘 0 포함하고 얘 0 포함하니까 0 포함하죠. 그래서 네이버드 제로가 되고 그리고 이 셋이 바로 아까 요 프로퍼티를 만족시키는 셋이라는 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해 보면은 0에서의 네이버보다 아까랑 똑같이 지금 아까는 이제 플러스였는데 그 x 곱하기 x에서 x로 가는 함수에 대해서 뭔가 했으면은 여기서는 곱셈을 활용하는데 f 곱하기 x에서 x로 그래서 아까랑 했던 논의를 똑같이 이제 따라 해주면은 어렵지 않게 이렇게 얘가 성립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까지 준비해봤어요. 네. 어,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실까요? 잘 몰라서 그냥 든 생각인데, 저희가 실수, 뭐, n 같은 거를 벡터 공간으로도 보고, 위상 공간으로도 보고, 따로 보는, 따로 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일 땐 이거, 저거일 땐 저건데, 두 개가 같이 되면, 튕기셨나 보네. 어, 어떠지? 아니, 안 그래도 계속 멈춰 계시길래, 아니, 뭐 잠깐 하실 일이 있나 해서 하고 있었는데, 어쩌죠? 일단 녹화를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